안녕하세요. 은퇴설계 A2Z 해피투마로 한은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점점 더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인생에서 청장년층을 뜻하는 여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노년층을 뜻하는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또 은퇴 후의 삶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겨울은 혹독한 시간이고 반면에 준비된 자에게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은퇴 설계 하시는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코치연구소 김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창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창업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또 실패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은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50% 가까이,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약 한 20%만 살아남는 그런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자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점포를 입지시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보통의 수익이 아주 유동인구가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잘 왕래가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면 좋은데, 소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소자본 창업이 많이 증가하면서 점점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큰 자본이든 소자본이든 간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모았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자본이라도 큰 마음을 먹고 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자본 창업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창업지원센터 윤여찬 팀장의 인터뷰입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1억 정도 이상은 1억 정도 선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소자본 창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는 7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시고요. 가능하신 업종으로는 치킨류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판매점 또는 휴대폰 액세서리, 주얼리 판매점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소자본 창업의 장점으로는 일단 큰 금액을 들여서 창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창업을 하셨다가 잘못되셨을 경우 재기하시는데 남들보다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화장품 판매점 또는 치킨, 휴대폰 판매점, 액세서리 등이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어필하기가 쉽습니다. 해서 가망 고객을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단점으로는 매장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후에 고매출을 바라보긴 약간 어려울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양수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할 때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로 투자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금액을, 그 아이템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기 때문에 1년 안에 투자 금액, 즉 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관점이겠고요. 두 번째 유의하실 사항은 경쟁 업체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독점으로 입점하시는 것이 매장을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소자본 창업이란 무엇인지 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소자본 창업 7천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김태환 대표님, 지난 시간에 5천만 원으로 사실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건데 사실 치킨집 같은 것만 봐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그 앞에 보면 치킨집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치킨집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정말 독점적인 위치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그 길 이동하는 그 인도나 이런 구간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정말 치킨집이 위치하기에 딱 좋을 만한 위치는 일단 성공해 본 그런 치킨집을 가보면은 딱 그 네. 위치가 그 위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지역을 쭉 돌면서 네. 어느 위치에 치킨집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본인이 한번 그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한 치킨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네. 매장의 구조나 인테리어 그 분위기들을 느껴보는 것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도를 좀 살펴보면서 상권 분석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맛도 보고 인테리어도 좀 느껴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소자본 창업의 단점이 매장 규모가 작아서 고매출이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월 매출 몇 천만 원, 연매출 한 몇 억 정도 올릴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들 다들 갖잖아요. 그렇죠.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는 건가요? 기대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저도 이제 요런 내용들을 준비해 보면서 조금 더 온라인상에서 각 창업 컨설팅을 하는 곳에 가서 나온 매물들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순이익, 순소득 그것이 150만 원도 있고요.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350만 원도 있고 그런데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창업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올려놓은 매물들을 이렇게 봐도 사실은 이렇게 평균을 적어놓는다기보다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적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자금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폭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손익 구조가 굉장히 작다는 건데 보통 보면은 권리금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들 위치에 가보면 역시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익이 적을 거다. 이거는 좀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홍보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스타킹에 나온 그런 그 매운 짬뽕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위치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불편하더라도 소문이 나면 다 알아서 그렇죠. 찾아가잖아요. 근데 참 재밌었던 거는 방송이 되기 전에도 그 집은 줄을 서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찾게 됐다는 건데 그 위치가 제가 사는 지역이요.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접근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이게 독점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살짝 바꾸면 굉장히 좋은 위치로 탈바꿈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아이템 개발과 홍보 전략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환경, 상황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자본 창업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인터뷰 중에 궁금했던 것이 사업 양수와 양도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소자본이면 더 넘기고 넘겨받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권리금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매물들에 이렇게 보면. 근데 아무리 작아도 권리금들은 대부분 다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양도 양수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는 몇 명 정도가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줘야 큰 금액으로 팔 수가 있죠. 되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양도 양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양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양수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창업을 네.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최소한으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실제로 가보면 왜 파냐 봤더니 매출이 줄기 때문에 아니면 고객 숫자가 줄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트렌드가 한번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된 영업점을 다시 상승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자본 창업의 장점과 단점들을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창업지원센터 윤여찬 팀장의 인터뷰입니다. 소자본 창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년 후 투자 금액을 100% 회수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시고 로드 상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특수 상권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중적인 아이템, 그리고 고정 유동 고객이 많은 곳 또는 비수기, 성수기에 덜 타는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것이 단점을 극복하는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네, 전망 좋은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서는 일단 화장품 판매점이라던가 주얼리 판매점 또는 휴대폰 케이스 매장을 들 수 있는데요. 화장품 판매점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 형태가 많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트나 백화점 또는 역사, 상권을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얼리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오토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형태일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관 상권이나 메인 상권, 젊은 층이 주로 오는 곳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또는 오토 운영이 가능하시고 마찬가지로 역사나 마트 또는 쇼핑몰, 메인 상권을 노리셔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소자본이라고 유동인구와 실제 다니는 그 상권만 고려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거길 다니는 유동인구 중에 소비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매층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하셔서 성공 창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소자본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살펴봤는데요. 투자 아이템별로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김태형 대표님, 네. 10가지 성공하기 위한 또 네. 주의점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네.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가 착시현상,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실제 성공한 집들, 성공한 매장들을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월 매출이 뭐 5천 뭐 이렇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수익도 뭐 1, 2천 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나도 이거 했을 때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그 매출이 나오고 그 순소득이 순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거쳤는지 그런 부분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그 떡이 커졌을 때는 커질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네. 그 커질 만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의 역량은 거기에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성공한 그 자체만 놓고 분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실패의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잡아내도 본인의 성공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그렇죠. 속에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앞서서 얘기했던 기대치를 낮추자 이런 점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맹신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귀가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때도 남의 말만 믿고 투자를 네. 했다가도 땅 치고 후회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남의 말을 무조건 불신하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문제가 네.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한 번도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들은 내용으로 굉장히 전문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말은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간다.
어떤 조건 없이 뭐 이 정도의 것을 갖고 본인이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의 말을 불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는 부분은 삼가해야만이 내 사업에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네.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창업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공하는 곳들이나 실패하는 곳들을 방문해서 굉장히 관찰을 할 때 진지하게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말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셔갖고 그런 보고서들을 매일매일 쌓아놓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의 말을 믿는 것은 뭐 참고사항 정도로 그렇죠. 할 것이고 좀 객관적인 자료나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소자본 창업을 우습게 보지 말라.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소자본 창업하면 뭐 에게 나는 네. 좀 더 큰 돈으로 창업할 거야. 뭐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소자본 창업 그러면 작은 금액이라고 느껴지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1억 원 이하가 소자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1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전 재산이네요.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금액상으로는 소자본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을 넘는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의 반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소자본 창업을 해서 정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매달 순수익으로 떨어져요. 네. 그런데 옆에서 이런 분들한테 유혹을 합니다. 확장해라. 네. 근데 사실 확장하고 나서 80-90% 이상이 무너집니다. 정말 솔깃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럼 뭐 돈도 몇 배씩 더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몇 배가 아니라 뭐 많으면 30%에서 50% 정도가 상승을 하는데 네. 그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으로 좀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될 때가 정말 수익이 많이 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확장하는 것까지. 그런데 대부분 그런 케이스에서 대부분 쫄딱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자본 창업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순소득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소자본 창업을 우습게 보지 말자. 소자본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급할수록 돌아가자입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어 왔던 그렇죠.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 제대로 해보자예요. 네.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창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만큼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하자는 이제 말인데요. 첫 번째는 동종업계,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곳, 동종업계가 어떤 형식으로 네.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찾아보는 작업, 그리고 내가 어느 시장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으로 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지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즉 매달 적자가 150만 원 나는지, 네. 제로가 되는지, 아니면 150만 원의 흑자가 나는지, 임대료 다 빼고 내가 갖고 가는 구조가 그 정도 되는지, 이런 케이스를 대략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10가지 케이스를 분석해서 그거를 뭐 6개월 정도 계속 돌려보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케이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네. 실패했을 때, 즉 매달 적자가 150만 원이 나는데 이것이 네. 1년간 만약에 150만 원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 상황이 전개가 되면 바로 그 준비된 프로젝트대로
뭐 폐업을 하든 뭔가 자본금 투여를 더하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렇죠. 기대감 속에 오픈해 놓고 갑자기 매달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 투여가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케이스 어떤 프로젝트 그림들을 다 그려놓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원 네. M&A 전문가는 2개월 만에 장사가 안 되니까 네. M&A 했다가 바로 그걸 접더라고요. 과감하게. 근데 이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경영자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밝은 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미래에 대비해서 모두 대응책까지 함께 마련을 해놓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5번째인데요. 유행을 쫓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우리 귀에 들어올 아이템이라면 유행이 좀 져가고 있을 때 그렇죠. 일 가능성이 클 것 네. 같네요. 사실은 유행을 쫓지 말자라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것. 사실 네. 그거는 이미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지나서 이미 거기서 수익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캐시카우 형태를 이미 띄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걷어들이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쇠퇴기로 접어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약간 더 생계형보다는 미래 비전을 보고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6번째 살펴볼 텐데요. 네. 경험에 의한 동물적인 감각을 네. 기르자고 했습니다. 예. 뭐 창업을 여러 번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건데 뭐 어떻게 길러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감각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뭐 머리를 굴리고 통밥을 굴린다라고 할 때는 대체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은 경험을 통해서, 즉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해서 한 1년간 전반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감각을 익히는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대부분 이걸로 하실 텐데 운영 자금을 한 1년치를 준비해 놓고 네. 적자가 나더라도 1년 정도의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동물적인 감각을 찾아내는 것. 이거는 경험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만약에 모르는 분야에 뛰어든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한 1년 정도 준비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공하더라라는 게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바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주의사항, 경험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네. 7번째입니다. 좋은 아이템은 숨겨져 있다. 네. 뭐 아이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란 말씀이시죠? 네, 뭐 딴 게 아니라 좋은 아이템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도 좋은 아이템이 있었으면 바로 그 장사를 아니면 네. 그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사실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오히려 오픈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어쩌면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의 아이템들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변호사를 준비하자. 네. 뭐 소자본 창업인데 변호사까지 굳이 뭐 준비를 해야 그쵸. 되나요? 이거는 뭐 창업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창업을 시작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한두 가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를 질투와 시기하는 분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른 속도로 특허를 내거나 네. 아니면 뭐 법적 소송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만이 본인들이 그거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준비 못해서 실제로 성공해놓고도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만 노리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좀 잘 될 때는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를 보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찾자. 네.
정말 간절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야 예. 할 것 같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는 의미인데요. 네. 실제로 이겁니다. 창업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 갔을 때 그거를 일으켜 세우고 성공의 길로 다시 이끌어주는 거는 미친 사람은 힘들다는 거 모르거든요. 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혼수 상태에 가더라도 바로 무너지고 폐업을 하면서 본인도 파산이 되고 하는 경우인데 이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 정도의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정신력은 의도하지 않게 나옵니다. 본인이 미쳐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 끝까지 열정을 유지할 수 네.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앞서서 얘기해 네. 주셨던 말이죠. 홍보를 네. 차별화하자는 건데요. 네, 이건 딴 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A와 B, C가 있는데 인터넷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그 홈쇼핑으로 해서 자기의 물건을 똑같은 아이템을 파는데 A는 잘 되고 B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실제로 온라인상이지만 그 사업주의 철학이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본인은 똑같다고 베껴서 했으니까 똑같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금방 알아요. 네. 어떤 부분이 정말 제대로 그 원 소유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려면 사실은 사업에 자기 인생 철학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실패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횟집 사장님은 네. 진장의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그 자기 메뉴 옆에 진장의 말씀을 딱 적어놨는데 네.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따뜻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철학들을 좀 녹여내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창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유의사항들 10가지 쭉 짚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마음 깊이 좀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간에 걸쳐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짚어봤습니다. 창업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피투마로에서 얘기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